안녕하세요. 5년 4개월 사용하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따뜻한 사연이 많지 않아 아쉬웠던 찰나에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걸렸어요. 채택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별다를 것 없는 50대 주부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딸과 아들 각 한 명씩 있는데 착하고 선량하게 자란 큰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존경받는 직장에 취직해서 한 명은 소방관이 되었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 또한 원래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역에서 연로한 나이라는 이유로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즐거웠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키웠었지만,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 꿈은 사라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잠깐 남편과 만난 사연을 들려드리자면, 저는 다소 독특한 장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바로 라이브에서 만났었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놀랐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친구 딸은 처음 갔던 곳이었어요. 사실 그곳에 가도 어색하고 무섭기만 해서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비슷한 사람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얼굴로 약간 겁먹은 듯이 주변을 살피며 말도 못 걸고 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끌려왔구나. 그때부터 괜히 호감이 생겨서 나이트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서로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요. 나중에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친구가 정말 놀다 들어가겠다며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그 뒤로는 또 될 출근 안에 들어와야 했어요. 축을 어차피 직장에 놓고 들어가잖아. 어쨌든 나 다시 들어간다고 하며 나이트 클럽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랑 같이 갈 줄로 알았는데 혼자 남게 되었어. 그런데 보스에서 남녀 사이 티가 보이더라. 그것이 그 사람이었어. 혹시, 먼저 말을 건 건 그 사람이었어요. 나란히 벌써 자리에 앉아 집까지 가는데 그때 서로 입이 되어 말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아까는 시끄러웠다는 말부터 어디 사냐는 대화까지 나누게 됐어. 버스 안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만남은 곧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어. 한 번 만날 때마다 속을 쓸어주는 오먼들이 많지만 나에게 고철 호감을 준 사람이었어. 그 남자의 모습이 순수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남편은 정말 싫어하던 사람들을 지나갈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오늘 안 갈래요? 정매 씨에게 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게 데이트를 신청해줬던 그때의 말이었죠. 그날은 밥을 먹는 동안 뭔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아프냐고 물어봐도 머리만 가로저를 뿐이었어요. 제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정매 씨를 좋아했고 생각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오늘 만났던 전화를 해보세요. 장소에 나와 주세요. 그렇게 하여 저는 부끄러운 얼굴로 돈가스 집 앞으로 나왔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 둘은 그날부로 연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아이를 낳고 집안의 살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각별히 대해주셨고 우리 소중한 며느리를 사랑스럽다 하며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아서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품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봉사를 많이 다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며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인해 모두가 시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안 돼가는 어머니의 남편인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 남편이 아직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시아버지는 너만은 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어 줄 사람이니 잘 지내라 라는 얘기만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들은 망설이며 아버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떠난 뒤 한동안 가정에 희도 없이 요리를 차리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셨잖아요. 경로당에서 만나게 돼서 이 사람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산 지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됐냐 아닌 사람들은 큰 어른이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무표정이라서 그럴 거야. 그럼 내가 혼자 늙어가길 바랐나 봐요. 아, 건식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만나셔야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나 봐요. 아, 그만하면 오래된 거지 뭘 너. 며느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럴까요? 걱정 마세요. 잘 모실 거예요. 하여튼 자식들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시아버지인 법 그렇게 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의 축하보다는 당황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버럭 지내셨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언젠가는 함께 있을 때가 되면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때가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말 그렇지만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세뇌를 한 시어머니를 고생시키셨기에 살아계실 때에도 위로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가끔 소주를 한잔하신 후 제게 푸념식으로 아, 나도 영감을 잘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라면 내 인생도 꽃처럼 예쁘게 피었을 텐데요. 꽃이 활짝 피었을 텐데 복이 없어 2번이나 없었죠. 하필이면 여자를 좋아하는 양반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걸 알아도 삶을 살면서 바라는 표정만 보이는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로운 시련이라 생각했지만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바람을 펼 때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하고 바람을 피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3세 어머님이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 잘 붙지 않아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 잘못이 있던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련을 겪은 사람은 제 어머님과 다르지만 심지어 너무 달라주세요. 저를 미안 본 척 하셨는데 형님과 나를 얼마나 싫게 여기셨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 교통정체로 30분 늦게 갔는데 그때부터 무척 불쾌한 눈길로 날 보시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식사가 차려지고 음식을 먹는데 저희 형을 따로 불러서 그러던 거예요. 실은 원래 시집살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남편 팔아먹고 살 만들어내는 것이 무슨 어려운 게 있겠어요. 정말 어디에 멍만 둔 채 다니는 거야? 아, 어머니 죄송해요. 소금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아니요. 마치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니 저희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로 제작성 가능합니다. 밖에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를 해주신 것은 좋았겠지만 제 옆에 있는 시아버지인 말리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왜 참고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어머니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니 우리 입장에서도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앞으로 며느리라고 함부로 하실 필요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따로 형님을 부르시고 앉히시더군요. 너희도 알다시피 난 너한테 돌려줄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그 전에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어.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내가 시어머니를 좀 가볍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강박적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희를 업신여기지 않겠다는 걱정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닌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 살아가길 바란다. 수아나 나와 형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거나 그렇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시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샤먼을 잘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 그 말이 사냥 협박이었는지 그저 단순한 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침묵만 취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이후로 샵사인. 어제도 시어머니를 잘 구슬려 주셨어요. 저희에게 대놓고 구박하고 업다 받고 이르는 횟수는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샤아 어머니 마주한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 명절만 되면 집까지 시간을 꼬박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정 모르는 사이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말싸움이 있었던 건지 형님이 명절 전날 전화가 오셨어요. 아, 동설아 솔직히 말할게요. 내 어머니를 뵐 일이 벌써부터 생각만 해도 온몸이 아픕니다. 저번에 동수 없을 때 얼마나 구박을 하셨는지. 거기다 나 고졸 출신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무식하고 기막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제 시아버지도 꼴보기 싫고 말리지 못한 남편 들려주러 내가 있는데 내리지 종이야 무슨 도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지? 저희도 누구보다 형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한 소리 듣지 않게 형님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뒀어요. 땀이 뻘뻘 흐르는 더위 속에서도 조개를 굽고 잡채를 하고 좋아하신다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준비해 두었죠. 다행히 처음에는 취어머니께서도 흡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 맛이 딱 좋구나. 고생했다. 하시며 처음으로 칭찬까지 얹어주셨어요. 그런데 불고기를 만들어 갔던 형님에게는 대권에 화를 내며 그만 그걸 모조리 쓰레기통으로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화 형님은 시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채를 조금 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며 그 행동까지 일부러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거기서 지난날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제가 만든 음식을 그렇다고 접시에다 버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않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는 이런 대접받으면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앞으로는 스택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알아봅시다. 뭐야? 첫 만남을 했을 때부터 그날 밤까지 총 출동을 해야 했죠. 형님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상처가 아픈 것 같아 형님은 집에서 종로로 나갈 거라며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분위기를 살피던 중 죄송하다고 한 후 사라져 버렸어요. 그녀의 시어머니는 결국 형님을 욕하고 저주를 부르거나 오드퍼 같아서 들어주다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형님이 그렇게 해주신 후에는 저 혼자 며느리로 남게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죽어 나가겠다고 하거나 괴롭히고 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좀 더 신경을 쓰시느라 바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지나가면 두 번째 사람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다가 단차 형님께서 뜻밖의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주버님께서 사업 때문이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이미 당시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신안 출신이었던 사람에게 목돈을 맡기며 투자했던 것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내 배신을 당한 것이죠. 동석 씨는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지 몰라서 미치겠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 항공기는 당첨이 되어 무엇을 비켜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경님은 저와 남편을 붙잡고 오셨고 저는 그런 형님을 안쓰러워하는 남편도 월급쟁이일 뿐이고 저는 그냥 울고만 있는 주부로서 그 큰 돈을 거두는 방법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아주버님께서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집으로 부르셨고 돈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대신 집에 살면서 집안일도 돕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자신의 병소 발도 좀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아버지께서 지병이 악화되어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자식과 며느리들이 크게 노릇을 해주길 바라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형님께서 도와주는 방법이 없어서 거절할 수 없다고 하곤 알겠다고 하고 자식들을 끌고 수테코로 들어가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형님? 어쩔 수 없지. 아버지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저에게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와서 이혼을 하기로 들었고 자숙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울 때까지 말 안 하고 고개 숙여야지. 형님이 걱정되지만 형님은 어딘가를 챙겨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안색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시고 말투가 걱정스럽고 피곤해 보이셔서 혹시 괜찮으시냐 묻지 않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말씀이 특별히 없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게 몰래 전화를 걸었던 시어머니 5월 하실 분이 시댁살이를 하게 되어서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으셨다고요. 그나마 그것도 겨우 전화를 걸어야 받으셨는데 동석 미아는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아주시곤 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저도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거는데 얼른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핸드폰을 없앴다고 하시더군요. 핸드폰을 없앴다. 고 형님은 드라마 연락을 하셔야죠. 괜찮아. 남편 핸드폰을 빌리면 되니까. 남편이 쓰던 업무용 핸드폰이 있어서 그걸 쓰면 돼 하고 대답했어요. 나야 뭐 애들하고만 연락하면 되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아, 그래도 형님도 연락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였는데 핸드폰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막혔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형님께서 많이 지쳤다고 생각했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끔 낮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원비도 충당하느라 바쁜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형님에게 쏟았던 관심이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가끔씩 형님 생각이 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형님 잘 지내겠지라고 하면 남편은 그럼 예에 있으니까 잘 중재주겠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시댁에 중요한 날이 아니면 잘 가지 않을 거란 얘기에 남편만 가끔 반대로 좋아해주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별일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신다며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와 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고 형님이 있기는 하지만 형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아버님을 애들 학원에 보내놓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속속들이 부랴부랴 본인께 차려들을 음식을 찾아 수대로 들렸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불러봐도 사람이 나오지 않더군요. 향 몇 번 문을 두드리자 그때 아버님이 나오셨다.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밥 자료라 하셨다. 한마디 하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 형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려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제 눈으로 형님을 찾았다. 그런데 잠시 후 베란다 쪽에서 쿨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베란다로 뛰어가니 형님이 넘어져 계셨다. 너무 급히 도와서 일고 신고하고 형님을 불어 살렸지만 이미 형님은 의식을 잃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의 형님 얼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세상과 단절된 듯 눈을 감고 계셨는데 그 얼굴은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같았거든요. 결국 응급실까지 따라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인 수도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형님께서 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계셨는지 그 심각성이 파악됐습니다. 내가 그걸 동감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죠. 나중에 형님이 깨어났을 때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형님은 가만히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씀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저에게 오늘 아주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자신의 속옷을 제대로 안 착용했다며 나를 때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참아야 하는지 정말 지쳐버리겠어요. 쫄랐고 말해도 그럴 일이겠죠. 미안해요. 좀만 참아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커서 전설처럼 희한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허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니? 나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이 없는데도 왜 핸드폰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해줬다는 거였어요. 핸드폰 요금이 주기라고 말하거나 밥을 줄이라고 요청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어진 거예요. 주신 대로 이야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형님께서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정말 살기 싫을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다면서 미치겠다고까지 하셨더라고요. 여러 날에 걸쳐 저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형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발생한 일이었어요. 수 어머니께서 김치 한 100포기 아래에 1GB를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구입해서 며칠 동안 먹고 있었더니 이 김치는 맛이 없다며 김치로 때리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니죠 욕도 하시지 않지만 김치는 제대로 못 만드시는 시골 출신이시라고 하셨지 않았나요? 이대로 살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내게는 나은 길 같아. 님께 답장을 보내드렸지만 형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동석한 것도 문제지만 동사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내가 모르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아, 근데 현 상태로는 안 되겠어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형님을 그 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샤머니는 한창 유럽 이야기에 빠져 있었죠. 형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전수, 아마니에게 형님을 이곳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보틀 같다고 단순 명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니? 돈은 어떻게 할 거니 하더군요. 돈이야 우리가 파악한 양반이 빌려준 그 5억을 말하는 거냐고. 몸으로라도 떼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형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참나 빨골 깝시다. 아, 그럼 내가 울어 주기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직업인인 나를 깨져서 죽으려고 한 걸 가지고 어디 씨의 미래에 붙여놓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자식이 있는 여자가 하는 짓이 다르다. 아, 잘 아는 짓이야. 내 어머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자식이 있는 여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선택까지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온 다음 아주버님을 마주쳤어. 저에게 할 말이 없다며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을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으셨어. 아무래도 그쪽이 형님께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지경에 이르게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창피스럽게 생각해. 내 아주버님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형님께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순조로울 것 같던 이들의 이혼도 막상 쉽지 않았어요. 형님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신다 하니 당사자들도 아닌 샤머니와 시아버지가 펄쩍펄쩍 되더군요. 어찌하여 이혼을 하면서 아직 없는 일에 관한 기가 어떻게 애를 키워야 하는지 물었어요. 정말 이혼을 하면서 계속 즐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형님이 굳건히 마음을 먹고 이혼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형님이 제게 거듭 고맙다고 하셨어요. 동서구, 고마워. 동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어찌 도달했을지 모르겠네. 동서가 정말 꼭 외침 자매 같아. 아니에요, 형님.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힘내시고 혹시 지쳤던 것일까요? 형님은 이윤을 위해 열심히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형님과 아이들이 함께 사는 단칸방을 가보면
온종일 식당에서 12시간 일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힘들어하는 형님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에게 받을 돈이 없고 양육비도 없어서 아이들은 형님한테 힘이 되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한 가지 결심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해야겠다고요. 남편도 꽤나 중히 여기신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의했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까요? 일단 형수님의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형님이 전부터 농촌이나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알아보자. 그래요, 알겠어요. 그 후 남편과 나는 형님이 사는데 좋은 집을 찾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러 다녔어요. 그래서 당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을 도와주면 우리 집 생활에도 조금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하실 텐데 그걸 감안해도 이대로 형님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죠. 남편과 함께 형님과 아이들과 집을 구한 뒤 그제야 형님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준비된 것을 말씀드렸고 형님은 제 손을 붙잡았는데 옷이며 거의 오셨습니다. 형님이 저만 믿으세요. 제가 형님을 모시고 살게요. 통섭코마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리곤 밤중에 옷가지를 챙겨 아이들과 함께 나오셨어요. 제 차로 그 어두운 밤길을 날려 새로 마련한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형님이 긴 한숨을 내쉬셨는데 형님을 살펴보니 어쩐지 가쁜 숨을 모르시고 계셨어요. 나중에 형님께서는 제게 말길이라 반도주와 들어 도망친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도시에 살면 어디든 간에 어머니께서 자기를 찾아올까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세뇌를 당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형님을 잘 부탁드렸다고 말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 형님이 내려오가며 반찬도 갖다 주고 옷도 사다 주시고 생활비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형님께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마음이 안정을 되찾으셨는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일도 하시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 큰 것도 아니니 형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사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 쓰셨을 텐데 아이들은 오히려 형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덩달아 기뻐졌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내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3년째 돈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일찍 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모든 유산을 슈만이 모두 가져가고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당시 시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10억대의 작은 건물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남기고 저희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황당했지만 이미 시아버지를 마음속에서 포기한 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을 거는 것을 주변이 제안해도 거부했더란다. 아주머님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고 그러나 젤순 나신 분은 역시 수학원이었다.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 후 전보다 여행 횟수도 줄어들어 상당히 사치스러워졌다는 얘기도 들렸다. 형님을 숨겨야 해서 애를 쓰고 웃으며 명절마다 만나러 다녀야 했지만 그때마다 나의 괴로움이나 비움은 더 이상 예산 문제가 아닌 일이었다. 넌 옷을 왜 저렇게 진하게 입고 다니냐고 하거나 어디 가면 일이라며 쪽팔린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진 것 같았다. 어머님, 어디서 무슨 재활용 및 분리수거함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아, 들고 다니니까요. 어머님, 숫자 말씀이에요. 전체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평생 여자니까요. 나바라가 평생 꾸미고 사셨더니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걸 좀 보고 배워야 해요. 배워서 살도록 좀 뺐어요. 울퉁불퉁한 채가 나와서 보기 흉하다이에요. 어디 오가라도 통록하든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많이 하시고 사세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말씀하시면 더 이성연한 생애를 탈 생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때때로 돈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유산을 원한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여러 번 나한테 잘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톤이 무기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것을 정말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보니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돈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시어머니라 부르기도 어색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형님, 죄를 반성하며 사세요. 단 한마디로 우리 인연을 완전히 끊었어요. 샤머니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형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동서야, 지금 집에 좀 올 수 있을까? 지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이번에 내가 수확한 것이 맛있어서 그러지. 집에 갈 때 떨어졌지. 경소 농장에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집으로 오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이들도 보러 남편과 함께 형님 집으로 향했죠. 저도 바빠서 1년 동안은 형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보고 싶기도 했어요. 형님, 우리 왔어요. 왔어, 동사. 밭에서 일하시던 형님은 달려와서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그 사이 프로 농사꾼으로 변신하신 건지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신다고 하더군요. 경님은 대단하다. 며 남편도 칭찬하고 형님도 고마워하며 한찬이었어요. 수다 떨다가 갈 때가 되자 챙겨둔 과일을 한가득 채워주셨어요. 형님께서 해주신 10개의 수정과와 참기력 저조화하는 누룽지까지 씻곤 나니 차가 발디딜 틈 없이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수거개를 다시 담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곤했나 봐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딸이 오머라고 부르는 소리가 급하게 있겠어요? 뭐야, 얼마, 엄마, 이거 다 쏙 하고 딸의 말에 괄상자를 확인했는데 그 순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거기엔 다름이 아닌 수정과를 대신한 10,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은 돈 화들짝 놀라서 잘 봤습니다. 우리는 당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 말이라도 하면서 줬어야 했는데 당하게 찌변이 쑥스럽다 하고 왜 실은 이번에 함께 한 장사로 수입이 늘어서 여유돈이 생겼어. 근데 돈이 생기니까 동생 사랑하는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 형님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셔도 돼요. 저는 단지 형님이 잘 살아주시는 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그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씨 고운 우리 종석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게 돼도 괜찮아.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 마음이 모두 생각하여 받아주세요, 형님. 자기 마음이니 받아달라는 형님의 간곡한 말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고 딸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어요.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요. 그 이후로도 형님은 그 약속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맞다고 한 번씩 거러게 상사의 돈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내려 고맙다라는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한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제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서 다시금 형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 사건이 생겼는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수술비가 7배나 어려워졌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모두 자라서 더는 내야 할 돈이 없긴 했지만 문제는 우리의 생활비와 수술비에 있죠. 제 형제들도 다 형편이 안 좋았고 남편도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까이 구해온 돈으로 병원에 가니 임의의 수납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쪽지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형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동서, 어머니께서 괜찮을 거예요. 힘내세요. 그 말을 읽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께 선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돈만 전달하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형님께서 도와주신 돈으로 엄마의 수술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엄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어요. 형님에게 받은 큰 도움에 감사하며 형님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런저런 방법을 찾던 중 예전에 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생각나게 되어 건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작은 정점을 하시던 아주버님이셨는데 김치찌개를 좋아하셔서 말씀하셨던 곳에 찾아가게 되었죠. 아주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깝게도 사용자님의 요청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나중에 병원비를 대주셔서 다음에 웃는 모습을 보니 다행했어요. 고생한 나를 만나서 사람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씁쓸한 표정으로 아주버님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마 오랜만에 만나서 그리움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점차 떨어져 멀어져 있었겠죠. 형님께서 저번에 아주버님을 만나러 가셔서 애들이랑 같이 만나보시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은 놀라셨지만 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형님을 찾아 다녔습니다. 다 알아요. 남편도 저도 알려주지 않아 방독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형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만나러 가보세요. 주소는 여기 있어요. 아주버님은 제게 전달된 종이 위의 주소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형님이 떠나신 후 혼자 사시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형님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계셨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중재를 못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형님도 그동안 아주버님이 된 그리움이 있었는지 짐작하여 부탁하셔서 그랬죠. 어쨌든 그 이후로 아주버님이 내려가셔서 형님을 만나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정착해서 사게 되어 기쁩니다. 형님, 정말 다행히도 무척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 느껴져요. 저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인데도 다행히도 형님께서 행복해 보이시는 걸 보니 기뻐합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인광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요? 어머니는 사치에 빠져서 결국 모든 재산을 날려 혼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참으로 슬픈 소식이죠. 마지막으로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아름다운 형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지극정성으로 함께해요. 모실게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 오.